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태블로를 업무 현장에서 활용을 하시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실 때 라인 차트는 제가 굉장히 많이 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표의 경향을 보거나 아니면 트렌드 같은 것들을 보는데 최적화된 차트로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시는 차트인데 라인만 그냥 그려놓으면 조금 밋밋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특정 강조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지금 화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시죠? 네, 저렇게 표시를 해놓고 저기에 해당되는 정보만 이렇게 싹 가져오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매출입니다. 2018년도에 매출이 주별로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7월 8일부터 8월 19일, 네, 저 사이에 있었던 그 매출 금액만 왼쪽에 이제 별도의 숫자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강조하는 곳에서의 정보, 강조하는 특정 시기의 정보를 별도로 뽑아내고 싶을 때 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세트를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로에서 저장되어 있는 샘플 슈퍼스토어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오고요. 이 중에서 저는 2018년도 가장 최근 1년치 데이터만 쓰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여기 가셔서 우클릭을 하시고 에디트 데이터 소스 필터 이게 데이터 편집 필터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저는 오더 데이트를 선택을 한 이후에 연도 그리고 가장 최근 2018년도 이렇게 1개년도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일즈를 화면 위로 올리고 오더 데이트를 갖다가 연속형 주로 올리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2주, 53주 2018년도 매출 데이터가 주별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쭉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특정 어떤 강조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매개 변수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매개 변수를 설정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화면을 그 주 단위에서 볼 거기 때문에 제가 오더 데이트를 주 단위로 이렇게 말아 올린 필드를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가 오더 데이트에서 우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 그 다음에 계산된 필드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더 데이트 하고 저는 윅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아 올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이트 트렁크라는 펑션을 쓸 거예요. 주 단위로 데이터 그 날짜들을 끊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까지가 일주일이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7월 1일로 이렇게 말아 올려서 보겠다는 거예요. 주 단위로. 네. 그게 요럴 때 쓸 수 있는 펑션이 여기 있는 date trunk라는 펑션입니다. 날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건데 date trunk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더 데이트를 기본적으로 저는 주 단위로 말아 올렸습니다. OK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달력 모양의 조그맣게 시계 모양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데이트 필드가 아니라 데이트 타임 필드로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거 눌러주셔서 이거 데이트로 바꿔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저기 있는 그 오더 데이트라는 필드 자체가 지금 시간된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더 데이트에서 만든 오더 데이트 윅 이 필드도 굳이 데이트 타임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트 타입으로 데이터를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이 오더 데이트 윅 이 필드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매개 변수를 만들어 보자고요. 여기서 제가 우클릭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만들기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은 네, 자동으로 이제 이런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크리에이트 파라메타에서 이제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여기 뭐 제목도 쓰고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세팅을 직접 하셔야 되는데 필드에서 직접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볍게 그냥 만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살짝만 바꿀게요. 저는 이렇게 뭐 굳이 뭐 파라메타 이런 거 쓸 필요 없고 네, order date week from. from이 있고 to가 있겠죠. 왜냐하면 강조를 하는 거는 특정 기간이기 때문에 시작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강조에 끝나는 그 시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두 개를 각각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매개 변수 order date week의 from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만들었으면은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돼요. 뭐 똑같은 거니까. 네, duplicate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피라고 해서 새로운 게 하나 생겼죠. 우클릭을 하시고 리네임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다르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from과 to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만든 매개 변수를 화면 안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태블로의 기능이 분석 탭으로 넘어가셔서 reference band라는 걸 쓰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화면 안으로 당길 건데 뭐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 전체에다가 제가 놓을 거기 때문에 테이블 쪽에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날짜죠. 날짜를 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마우스를 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from은 우리가 만들었던 이 from 매개 변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o는 to 매개 변수를 써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화면에 이제 들어갔고 라벨은 이제 화면상에서 어떻게 저 레퍼런스 밴드가 보이게 할 거냐, 라벨링이 어떻게 보이게 할 거냐 이건데 저는 요거를 컴퓨테이션보다는 밸류를 하면 날짜 그 자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비교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밸류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포매팅만 더 해주게 되면 좀 얇은 선으로 해서 저는 뭐 점선, 노란색 점선으로 하고 그 사이를 뭐 이렇게 좀 힘얼겋게 이렇게 칠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은 지금 이렇게 선이 마치 이렇게 하나만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건 뭐냐면 지금 매개 변수 두 개가 지금 딱 겹쳐 있기 때문에 선이 하나만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데 요걸 갖다가 데이터 탭으로 다시 넘어가셔 가지고요. to와 from을 동시에 잡아주시고 우클릭을 하셔서 파라미터 컨트롤을 바깥으로 끄집어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from을 위에 두고 to를 밑에 둘게요. 그러면 여기서 날짜를 조정을 할 수 있겠죠. 2018년도 1월 7일. 그 다음에 여기서는 2018년도 뭐 2월 25일. 네. 그러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from이 있고 to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특정 그 기간이 지금 시각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잠깐만 워크북의 설정을 좀 바꿀게요. 제가 지금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국으로 설정한 이런 날짜 포맷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워크북의 로케일 설정을 살짝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18년도 1월 7일 2주부터 2018년도 2월 25일 2주까지의 기간이 지금 화면상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봤듯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 이 매출값들의 합계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매출값들의 합계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숫자로 나타나 줘야지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구간을 설정한 게 의미가 있겠죠. 뭐 그렇게 나타내지 않을 거면은 사실 그냥 이거는 시각적으로 이렇게 강조가 된다. 이거밖에 뭐 더 이상 줄 수 있는 밸류가 없어요. 그런데 요 구간에 대해서 숫자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먼저 제가 슈트를 하나 열게요. 그리고 나서 세일즈 금액을 화면 위로 올릴게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잘 보이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약간만 좀 편집을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하고 요거를 갖다가 뭐 글자를 좀 크게 하는 게 좋겠죠. 뭐 한 36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태블로 볼드 굵게 해서 이렇게 잘 보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숫자는 툴팁도 없앨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뭐 73만 3천이라는 이 매출 금액은 여기 있는 그 처음 있는 이전부터 여기 있는 제일 끝점까지를 모두 다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매출 금액입니다. 즉 2018년도에 이 회사에서 팔았던 모든 그 주별 매출 금액을 다 합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특정 기간으로만 이 값을 필터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전체 매출 중에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부터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 이 값까지 요것만 필터링을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값이 이제 필터링이 된다면 아까 그 강조된 기간의 값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 작업인 거겠죠? 그러면 계산된 필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이라이트 필터 뭐 이렇게 쓰죠. 뭐 제목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아무데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더 데이트 윅이 기본적으로 from보다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죠? from에 설정된 그 날짜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 이 녀석이 작거나 같아야겠죠. 뭐보다? to로 설정된 그 날짜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문제가 없을 겁니다. 요렇게 end는 없애야겠죠, 여기. 요렇게 필터링을 설정해 주시면 지금 요렇게 필터가 된 게 만약에 참일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옅은 노란색 그 부분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OK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화면 위로 올릴 건데 나는 그 중에서 트루 값만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은 62,057. 실제 아까 강조된 기간이 62,057이 맞는지 틀렸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돌아가서 여기만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그 저 노란색 구간에 있는 점들이 전부 다 잡혔죠. 제가 마우스를 딱 놓고 확인이 되는 것이 62,057이라는 값이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8주 동안의 매출의 합계가 62,057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필터가 지금 제대로 만들어져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서 다른 값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7월 1일 네, 앞으로 선택을 하고 24일 네, 앞으로 좀 선택을 해보죠. 이렇게 앞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일 위에 있는 차트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rom 값이 계속해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o도 한번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from과 to가 여기 있는 각각의 매개 변수의 설정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이 숫자도 요거에 맞추어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기간을 설정함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날짜의 정보들이 왼쪽에 표시된다. 이렇게 만드는 게 일단은 기본 아주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한 가지 점에서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좀 귀찮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기간을 잡아내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렇게 약간의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와서 뭔가 설정을 해야 되는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고 보냐면 여기 있는 to라는 이 밸류를 갖다가 from보다 앞에 있는 날짜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화면에서 from은 5월 13일이고요. to는 4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니까 왼쪽에 이렇게 숫자가 없어져서 아예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 뭐 일은 없겠지만 이건 어쨌든 간에 이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설정이 아예 안 되도록 만들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떠오를 수 있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다시 돌려놓고요. 네, 적당히 네 이렇게 이제 to value가 from보다 뒤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값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뭐 불편한 점, 단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기 제가 이제 설명드릴 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가서 같이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요. 시작 자체는 이 첫 번째하고 이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그대로 복제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뒤로 당기고 제가 시트를 그냥 3번이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런데 from value를 선택을 하는 거는 같아요. 여기서는 from value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저 to value가 굳이 내가 선택을 안 해도 자동으로 좀 조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을 한번 적용을 시켜 볼 겁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매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create parameter를 하시고 이렇게 써보죠. number of weeks 위계 개수 그죠? 위계 개수 그래서 인티저로 두고요. 저는 요걸 일단은 올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시고 또 일단은 뭐 화면 밖으로 한번 꺼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숫자 아무거나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뭐 10도 되고 5도 되고 뭐 아무거나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화면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개 변수는 어딘가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만들었던 저 number of weeks라는 매개 변수는 어딘가에 지금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쟤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계산된 필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할게요. order date 기본적으로 week인데요. 요거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until 이렇게 제목을 달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ate add 펑션을 쓸 겁니다. 날짜를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week을 더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렇게 제가 컴마를 딱 치는 순간 가운데 인터벌이라는 곳에 지금 볼드 표시가 들어오는 게 확인되시죠? 저기에서는 그러면 윅을 몇 개를 더해 줄 거냐는 거예요. 네. 데이트 애드라는 펑션은 기본적으로 특정 날짜에서 얼마만큼을 더하거나 얼마만큼을 빼는 그런 함수인데, 가운데 쓰실 저 부분에는 인터벌 몇 개를 더해 줄 거냐. 첫 번째 있는 이 윅이라는 거는 뭐를 더해 줄 거냐. 저는 주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런데 몇 개를 더해 줄 거냐? 저는 제가 방금 만들었던 이 매개 변수만큼 더해 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컴마 딱 찍으니까 데이트라는 부분에 볼드가 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는 그러면 어떤 날짜로부터, 저는 여기에는 order date week from을 쓸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된 필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요, from이라는 날짜에서부터 이 날짜를 기준으로 week을 더하는데, 사용자가 설정한 만큼 그 개수만큼 더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2018년도 1월 7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5로 돼 있죠. 5주를 더한 그 날짜, 그죠? 1월 7일, 2018년도 1월 7일보다 5주 후의 날짜를 달라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OK를 눌러주고요. 역시 이렇게 시계 마크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데이트로 제가 아까 바꾸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 방금 만든 우리가 이 until이라는 녀석을 화면 안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는 여기 to를 적용시켰는데 to를 갖다가 until로 바꿔주면 돼요. 그거면, 그렇게 하면 이제 쉽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 작업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우클릭을 하고 에디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from이 들어가 있고 t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방금 만든 저 until이라는 애를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여기 눈 닦고 찾아봐도 저 until이라는 녀석이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이 order date week until이라는 필드가 화면 안으로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밖에 있는 거예요. 화면 밖에 있으니까 이 화면에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화면 위로 올려주셔야지만 아까 우리가 리스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지금 오더 데이트가 연속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올릴 것도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얘를 갖다가 연속형으로 올려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번 올리는데, 여기서 저는 데이로 올릴게요. 아마 윅으로 올려도 가능은 할 거는 같은데, 데이 연속형으로 올리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올려주시면 지금 화면 안으로 이제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필드가 들어갔죠. until이라는 필드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퍼런스 밴드에서 편집을 눌러주시고, 여기를 이제 한번 리스트를 확인해 보자고요. 그러면 보이시죠? day, order date, week, until이라는 필드가 이 리스트창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어떤 그 질문이 생기시면은, 이 필드가 이 화면에 지금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올릴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그 디테일, 세부 정보 여기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한번 다른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이시죠? 이렇게 화면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밴드의 그 인터벌은 어느 정도예요? 5주. 요거를 제가 4주로 줄이고 싶어요. 이렇게 4주면 뭐 한 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터벌을 한번 설정을 해 놓으시고 from 날짜만 바꿔주시면은 원하시는 그 기간을 조금 더 손쉽게 하이라이트 하실 수 있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from을 설정하고 to를 설정을 했어야 됐어요. 다른 날짜를 선택하고 싶으면은 다시 from을 선택하고 다시 to를 설정하셔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은 from만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인터벌을 한번 선택을 해놓고 from 날짜만 계속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좀 쉽게 바뀌는 거죠. 아까보다는. 이렇게 만드는 게 두 번째 방법. 그러면은 요거를 만들 수 있는 필터는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보죠. 우선은 아까 여기 있는 이 sheet 2를 갖다가 제가 화면으로 복제를 한 이후에, 지금 여기 숫자가 없어진 이유는, 제가 우선 여기 sheet 이름을 4번으로 바꿀게요. 여기 없어진 이유는요, 여기 sheet 1번으로 가보시면 아마 그렇죠. 여기가 from 날짜고 여기가 to 날짜인데 to가 from 앞으로 지금 넘어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뭐 2를 이렇게 뒤로 바꾸고 쉬트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정확하게 다시 숫자가 나오고 있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방법을 썼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똑같은 숫자가 확인되고 있는데 요 필터를 약간만 바꿔주면 됩니다. 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복제를 하나 하고요. 요거 이름 편집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제가 하이라이트 필터 2번으로 놓을게요. 근데 from 부분은 똑같겠죠?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지금 강조 기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거는 지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o 부분, 이 부분만 바꿔주면 되죠. 이 부분을 뭘로 바꿔요? order date week until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방법으로 썼을 때의 필터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OK를 눌러보면은, 그리고 제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예를 들어서 4월 22일 설정하고 저는 이제 윅은 한 뭐 4개, 한 달 정도만 설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있는 점 하나, 점 2개, 점 3개, 점 4개, 이 점들의 합이 아까 그 숫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보고 4개, 4개가 아니고 5개인가요? 하나, 둘, 5개네요. 네, 5개. 이건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그죠? Number of weeks가 4인데 지금으로부터 4주 후까지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부터 설정한 from 날짜로부터 4주 후, 그러니까 날짜 개수로 따졌을 때는 총 5주가 되는 거네요. 네, 그거를 보는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은 46,899, 4번으로 가면 46,899 정확하게 일치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이 5개의 점이 여기에서 지금 필요한 정보로 쏙 뽑아져서 지금 큰 숫자로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서 제가 4주로 설정을 하고 숫자가 바뀌었죠. from date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from date를 옮기면 화면도 옮겨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도 바뀌고,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첫 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거보다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from과 to, 그러니까 첫 번째 화면에서 썼던 from과 to라는 매개 변수를 쓰는 건 똑같은데 태블로 2019.2 버전에서 새롭게 들어온 파라메타 액션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 컨트롤러를 가지고 이 날짜를 설정하는 게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이 화면의 사용자가 직접 뭔가를 이렇게 서치하는 와중에 화면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라메타 액션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피리어드를 어떻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넘어가서 제가 세 번째 걸 만들 건데 시작은 여기 시트 1 여기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듀플리케이트를 하고 제가 요거는 시트 5번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요렇게 날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직접 클릭해서 선택하고 클릭해서 선택하고 지금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하기 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좀 다른 매개 변수를 쓸게요. 기존에 썼던 것보다는 좀 다른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걸 그냥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를 리네임을 from 하고 그냥 2번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만 알아보면 되니까 to 같은 경우에도 복사를 하고 요거를 리네임을 해서 to 하고 2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레퍼런스 밴드 안에는 아까 만들었던 from과 to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만들었던 from to와 from 2 to 2 이 녀석을 지금 여기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하고 에디트를 하시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있죠. from to 그다음에 to 이렇게 바꿔주면은 화면에 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요 아이들을 아무리 바꿔도 지금 화면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지금 이 화면을 조정하는 매개 변수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제가 다른 매개 변수로 방금 새로 만든 매개 변수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얘들은 아마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내비두자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내비두고 그 다음에 시트 2에 있는 숫자를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 시트 6번으로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고 역시 필터는 바꿔줘야겠죠. 왜냐면 매개 변수를 제가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복제를 해서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요걸 갖다가 편집
여기서 3번으로 쓰고 요 부분을 from하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것도 to하고 요거를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화면 위에는 기존의 거를 치우고 이렇게 새로 만든 하이라이트 필터 3번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밸류가 잡히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 액션을 통해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 시트에서도 액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그 숫자하고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다이나믹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대시보드를 가볍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나 만들고 이렇게 뭐 높일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을 이렇게 집어넣고 6번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타이틀은 없애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액션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컨트롤, 이런 패널들이 필요가 없어요. 얘도 이렇게 날려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값들이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아까 여기서 만든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이랑 어지간히 비슷하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액션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 먼저 대시보드로 가서요. 액션을 눌러주시고 add 액션. 그 다음에 요번에 2019.2번 2버전에서 새롭게 들어온 요 파라메타 액션입니다. 눌러주시고요. 여기는 제목을 살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Click to set as start date. 뭐 이렇게 우선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제목을 만들어 주시고 메뉴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매개 변수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 5번 시트 요거거든요. 요게 5번이고 요게 6번이에요.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만 저는 선택을 할 거고요. 5번에서 from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기서 from to죠. 제가 새로 만들었으니까 from to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 매개 변수가 지금 어디에 적용돼 있어요? 네, 여기 week, order date week 여기에 지금 적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눌러주시고 두 번째 매개 변수, 지금 제가 방금 설정한 요 매개 변수는 from 시작하는 날짜를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에 대한 매개 변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선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 두 개를 가지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to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add action에서 다시 한번 매개 변수 액션을 선택을 해주시고 5번 시트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뭐 이거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상관없어요. 여기에서는 셀렉트 대신에 제가 호버를 할게요. 호버는 이제 마우스 올리는 거죠. 점 위에다가 마우스 올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타겟 매개 변수는 to e 요걸 선택해 주면 되겠죠. 요 녀석. 그다음에 이 필드는 역시 order date의 week이라는 그 필드 위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OK를 해 주시고 OK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지금 화면엔 변화가 없는데 화면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특정 구간을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죠. 지금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옮기게 되면요, to 날짜가 변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왜냐하면은 to는 제가 마우스만 얹어도 값이 바뀌도록 파라메타 액션을 그렇게 설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점을 옮겨갈수록 왼쪽에 있는 숫자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정 원하는 구간을 마음대로 잡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from 날짜는 그러면 5월 22일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데 여기 눌러주면요, Click to set as start date라고 있죠. 요거 눌러주면은 여기가 start date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to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볼록 튀어나오는 데부터 우측에 볼록 튀어나오는 곳까지 25만 5,485 이런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날짜를 잡고 싶어요. 다른 날짜 위로 가서 그냥 눌러주시고 스타트 데이트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눌러주시고 스타트 날짜로 설정을 해주시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특별히 우리가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날짜를 선택하는 번거로움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화면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사용자들이 조금 쉽게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할까요? 이건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긴 해요. 나는 뭐 패널로 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살펴볼 때 이렇게 올려서 밸류들도 확인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단 말이죠. 그때 뭔가 바로 액션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기서 내가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컨트롤러로 가서 날짜를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눌러서 스타트 데이트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투 데이트까지 설정을 하는 조금 더 직관적이고 유저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뭔가 개선이 된
2019.2 버전에 새롭게 출시된 이 파라메타 액션 가지고도 특정 구간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해당되는 구간의 정보를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라인 차트에서 특정 기간을 강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컨트롤 패널을 활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화면에서 액션을 통해서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from 파라메타와 to 파라메타를 동시에 만져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중하고자 하는 그 구간을 설정을 해놓고 from date만 계속해서 옮겨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것보다는 조금 더 개선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것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to date를 from date 앞쪽으로 설정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from이 7월 8일이고 지금 to가 3월 18일, 그러니까 to가 from보다 앞으로 설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왼쪽에서 이렇게 밸류가 사라져서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어떤 편의 측면에서 이렇게 액션을 통해서 파라메타 값을 좀 자유자재로 바꾸면서 구간을 좀 자유롭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좀 설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방법이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전을 통해서 좀 유용하게 써먹으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확인 후에 바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